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조혜영님과 일랜드킴님이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수익 보신 거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TSMC가 실적 발표 후에 대폭등을 했죠. TSMC는 저와 멤버십 회원분들이 많이 들고 있던 종목인데요. 그래서 어제 올린 멤버십 전용 영상을 통해 장기로 가져가실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단기로 접근하셨던 분들은 지금 익절하시려면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저는 TSMC를 장기로 생각하고 있어서 이번에 익절하지 않고 그냥 계속 들고 가기로 했는데요.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이 꼭 장기 투자자만 있는 게 아니고 단타를 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아무튼 이번에 TSMC가 됐든 SOXL이 됐든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나스닥 시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요. 또 도대체 채권은 왜 어제도 안 좋았는지, 그리고 은행 섹터는 왜 힘을 못 받았는지, 그리고 애플이 그간의 부진을 딛고 어떻게 이렇게 크게 급등할 수 있었는지, 또 구글과 관련한 소식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나스닥 증시의 상승을 가장 크게 견인한 건 누가 뭐래도 TSMC였습니다. 반도체 섹터의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TSMC의 이번 실적이 EPS와 매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인데요. 역시 TSMC는 실적으로는 실망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정말 중국 리스크로 인한 평가 절하가 너무 아쉬운 기업인 것 같아요. 이것만 아니어도 지금보다 투자 물량을 훨씬 더 많이 과감하게 늘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중국 리스크라는 게 사실 좀 많이 크긴 하죠. 네, 아무튼 작년 4분기는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을 것이라고 보는 시장의 의견이 지배적이었음에도 EPS와 매출 모두 다 잘 나왔고요. 거기에 또 결정적으로 올해 20% 이상의 매출 증가를 제시하면서 반도체 섹터 전체에 좋은 분위기를 몰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는 애플이 크게 상승을 했죠. TSMC가 주도했던 나스닥 분위기가 좋았었다 보니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애플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애플의 투자 등급을 상향하는 보고서를 냈기 때문입니다. 중국 내에서의 아이폰 판매가 아쉬운 건 맞지만 다른 나라들에서는 여전히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매출 부진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애플에 대한 투자 등급과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고요. 또 이번 보고서가 더 주목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작성한 사람이 왬시모한이라는 애널리스트인데요. 이 사람이 그동안 애플의 주가 예측에 대해서 그게 상승이 됐든 하락이 됐든 방향성을 상당히 잘 맞춰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봤더니 진짜 잘 맞추긴 했더라고요. 이 정도면 진짜 다른 업무 다 빼고 애플 전담 스페셜리스트로만 써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맞춰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사람이 저렇게 좋게 평가를 했다니까 애플의 주가가 더 탄력을 받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구글이 또 인력 감축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구글이 상황이 안 좋나 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AI를 본격적으로 업무 현장에 도입시키고 또 본인들이 잘 못하는 하드웨어 쪽에 신경 쓰기보다는 잘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발전에 역량을 더 집중시키기 위해 불필요한 인력들을 잘라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력 감축을 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추후 EPS, 주당 순이익에도 분명 도움이 됩니다. 특히 또 구글 같은 경우엔 직원들 몸값이 좀 비싸냐고요. 미국 내에서도 거의 최상위급으로 비싼 인력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시장에서도 이번 구글의 조치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구글 주가가 좋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발표된 경제지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습니다.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수치가 나오면서 가뜩이나 요새 흐름이 별로 좋지 않은 채권에 악영향을 끼쳤는데요. 한동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채권 시장 쪽에선 크게 신경을 안 쓰는 눈치였는데 어제는 좀 워낙 예상치를 크게 빗나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지금 3주 연속 감소하면서 2022년 9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고 1969년 이후로도 두 번째로 낮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또 막 월가에서 자극적인 타이틀 뽑아서 기사 내고 이러니까 채권이 안 좋은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새벽 3시에 10년물 팁스 국채 입찰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아주 대박을 쳤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국채 입찰 대박 치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채권은 왜 하락하면서 끝이 났지?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팁스 상품은 일반적인 국채 입찰보다는 기본금리를 많이 낮게 설정하지만 대신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보상해주는 상품이거든요. 아무튼 이걸 또 길게 설명하자면 한없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시장에선 추후 인플레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강해졌기 때문에 이 팁스 상품으로 수요가 많이 몰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일반적인 국채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계속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어제 채권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은행 섹터 이야기 좀 하자면요. 어제 은행 섹터가 대단히 크게 하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좋았던 시장 상황에서 혼자만 좀 소외가 되고 약간 하락하며 마무리가 됐잖아요. 이건 왜 그랬냐면요. 일단 당연히 채권이 요즘 분위기가 계속 안 좋아서 은행도 같이 하락한 부분이 있고요. 또 그 전날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디스커버리 파이낸셜이라는 금융사가 있어요. 여기가 실적이 워낙 안 좋게 나와서 주가가 무려 11% 대폭락을 했는데요. 이 폭락에 큰 영향을 끼친 부분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 미결제율이 1년 전만 해도 2.1% 정도였는데 이번에 약 4.1%로 2배 가까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막상 결제일이 돼서는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냈다는 겁니다. 디스커버리 입장에선 그 손해를 고스란히 다 본인들이 떠안게 되는 거죠. 참고로 디스커버리는 저소득층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카드거든요. 틈새 시장을 공략하려고 소득 수준이 많이 낮은 사람들한테도 까다롭게 굴지 않고
않고 카드를 많이 발급을 해줬어요. 그래서 더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아무리 주 사용층이 저소득층인 걸 감안해도 미결제액이 1년 전에 비해 2배나 늘었다는 건 확실히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단순히 디스커버리라는 기업 하나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추후에 다른 은행들도 타격을 받는 거 아닌가라는 심리가 퍼지면서 은행 섹터에 좋지 않은 분위기를 몰고 왔습니다. 신용카드 사업은 은행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업 분야이기도 하니까요. 네, 이 정도가 어제 시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나스닥 증시랑 반도체 섹터가 많이 올라서 좋긴 한데 지금 계속 좀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일단 제일 큰 요소는 채권입니다. 채권이 계속 저렇게 힘을 못 받고 불안정한 상태로 있다는 것 자체가 악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국제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좀 심상치 않잖아요. 홍해 지역 분쟁이라던가 이번엔 또 심지어 이란과 파키스탄이 트러블이 일어났죠. 뭐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크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좀 불안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걸 참고는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